오늘은 10시 넘지 않을 거야. 신기하다. 충청도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 지금. 충청도 왜 갔다 오니? 공장 갔다 왔어요. 어머나, 가서 뭐 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었지. 난 전라도 갔다 왔네. 부활 아니야? 부활해서. 방송 시작했어요? 또 가야 돼, 부활로. 자, 방송 시작됐다. 방송 시작했습니다. 의자 만들려다가 이거. 소리만 미디어 스트레스 아, 저기서 틀면 바로 연결이 되나 보구나. 신기하다. 핸드폰 하나 없이.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진짜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의자 너무 부담스러워. 선생님인데 점점 멀어지. 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 점점. 얘기할 것 같아요. 수도가 오세요. 광고 공수를? 네. 이야, 나온다.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다. 여기 카메라니까 이렇게 보면. 아니, 한 박자가 됐구나. 그거 하면 더워. 그만큼만 열어놓으면 그냥 바람 들어오긴 하지 않아. 그러네. 한 박자가. 자, 네,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나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신코이님, 포항 바른청년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평소에 하던 거보다. 원래 10분 정도 했어. 가은 이은이 엄마. 포항 바른청년님 일본 여행 재밌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일본 때 재팬 트래블. 아, 우리 순수청년한테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나온다고. 와, 깜빡했네. 우리 프로방스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무더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네네. 밑에 지방은 지금 비가 좀 그쳤죠? 네, 지금 비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완전. 오늘부터 일주일간 33도. 평균 33도. 일주일 동안요? 네. 서울에는 또 토요일날 비 온다고 걱정이에요. 토요일날 또 와요? 네. 이렇게 지붕이 고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오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지방 완전 앞으로 계속 들어. 폭염이죠. 너무 극과 극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 이렇게 쨍쨍하면 사과가 맛있어지던가. 모든 과일이 다 아니 맛있어. 이미 과일이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네, 올해 너무 집에서 가물었기 때문에 천도가 별로던데. 장마 시작되기 전에 이미 너무 가물었었잖아. 그러니까 과일 맛이 좋잖아 지금. 그렇죠. 그 중에 맛없는 또 씨앗도 있겠죠. 종자가 좋아야 돼요. 뭐래도 안 되는 애들. 사람이나 과일. 자, 아직 9분이네요. 10분 내면 할게요. 알차게 채우시려고. 찬이 형 들어오셨나요? 네. 찬이 형 응답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분량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아까 말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긴가민가 계시죠. 내 생각에 지금 설치하고 있을 것 같아. TV로? 뭔가 와, 이제 찬이하고 여기 와 있는데 찬이 어머니 핸드폰을 TV에 미러링 할 수 있다고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IT 평균 기술 유지하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을 막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는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할 줄 알아? 아니, 그렇다고 치고. 배우면 하겠지. 30초만 하지. 네, 말해야겠다. 빨리 들어오라고. 배우면 하겠죠, 배우면. 배움이 자기야, 중요하지 컴온. 않습니까? 너무 미러링에서 네. 아, 지금 찬이 형은 이거 미러링에 도전하고 미러링 계십니다. 하려면 옆에 있는 거 USB랑 다 꽂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될 거라죠, 자기. 어머 우리 월세 꿈나무님 아, 지하철에 지금 차이가 같이 가. 아이고, 오늘 퇴근을 늦게 하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네, 노고가 많으시죠.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미러링이 뭔지 아세요? 몰라. 솔직히 안 미는 해보지 거, 않았어. 미는 거 이렇게 있어. 미러링이 막 미는 거. 핸드폰을 막 미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푸시. 푸시베이비. 오늘 완전히. 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다 11분 됐네요. 자, 오늘 땜빵 PD와 우리 미녀 3.4와 그리고 찬이하고가 함께하는 방송 월전식 주제는
이제 6.19 대책에 대해서 비판의 성토라는 표현 쓰나요? 성토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는데 완전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8월을 또 기대한다. 8월은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가계대출 관련해서 이제 규제 방안 뭐 이렇게 내놓는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2탄. 그렇죠. 결국에 이제 다 부동산 규제로 가는 거니까. 춤을 춰 좋아? 이 주제 제목이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이건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 이걸 다셨더라고요. 제가 6.19 대책 관련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검색하는데 이걸 딱 보고 이거 이 노래 아니야? 점점 멀어져 가네 이 노래 아니요? 이렇게 불러야 돼. 김범수의 점점. 옛날 버전이야? 소리가 나와, 소리가. 세대 차이. 세대만 차이 나겠죠? 저 노래 못 들었어. 여러분 들었어요? 좀 어려서 그래요. 그 김봉수 안다고 어려운 건 아니죠. 어쨌든 뭐에 멀어지는 거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그렇지. 멀어지는 거죠. 아, 원래 이 노래는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건데 되게 애절하게 와닿아서 제가 오늘 타이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녀 삼총사분들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찬이아부님이 아까 인사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네. 그런데 찬이아부님 들어오셨나요? 찬이아부님 인사하는 거 찬이아부님 쌍둥이 몸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순서대로 제갈량님 먼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갈량님. 네, 안녕하세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물이 바위를 두드리는 횟수에 의해서 뚫린다고 하지요. 저희 월전시 애청자분들도 성공을 하고 싶다면 투자 금액이 아니라 저희 월전시 사무실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성공의 지름길임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저번에 한 인사말 아니에요? 아니야. 엄청 길어, 어디서 엄청 길어. 들었더라? 안 길어. 제가 듣기로 오늘은 제갈량님한테 인사말을 납품하시는 분이 있다고. 누가 상납을 하는구나. 이 정도 길이면 아주 칭찬합니다. 가끔은 제갈량님 아주 저 많이 분홍색 노트가 상납을 해요. 자동 상납이야? 자동 상납하는 노트가 있어요. 자, 우리 신은 여사님. 우리 찬이하고 안 시켜? 찬이 형님 들어왔습니다. 우리 찬영님 저희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아마 들어오고 로그인이 됐고 네. 화면이 띵 나왔겠죠? 자, 우와. 바로 찬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희구나. 방송이 처음이다. 안녕하세요. 월전십을 알고 부동산 신화를 꿈꾸고 있는 부동산의 꿈나무 찬이아복입니다. 목소리 죽인다. 역시 울트라 슈퍼기 테이너. 찬이형 신기방기. 신기반기. 아우 우리 남편이 저기 있네. 신기반기. 근데 왜 혼자오셨어요? 오늘 1박 2일 동안 멀리 있는 부안에서 수련회 행사 일정을 마치고 네, 우리 또 카파 이사님이시잖아요. 네, 완전 멀티테이너예요. 그냥 수행 공연을 마치고 왔어요. 근데 주변에서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서 좀 타신 것 같아요. 네, 목도 좀 쉬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까맣고 활기가 넘치는 얼굴. 네. 힘이 넘치세요. 지금 네. 피곤하기 때문에 얼굴 사실. 보세요. 너무 행복한 네. 얼굴이야. 에너지가 팍팍 넘치십니다. 찬조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은 여사님 준비하셨어요? 그럼요. 자, 끝났습니다. 네. 제가 좀 좋은 글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또 이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프라이드라는 감정, 이게 그 성공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프라이드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은 여사입니다. 내 안에 나 있다 이거야? 우리 신은 여사님의 프라이드는 뭐예요? 내 안에 나 있다. 저는 그냥
그 막무가내 자신감. 프라이드예요. 이유 없는 자신감. 끝없는 자신감. 네. 이게 저의 무기입니다. 그거는 자기. 네. 왜 그래? 딱 맞아. 우리 황금 배짱님. 네. 우리 황금 배짱님 내가 딱 하나 말할 수 있어. 황금 배짱님은 우리 와이프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길쭉길쭉해서 다리는 너무 예뻐. 정말 애청자분들 꼭 한번 다리 오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리. 우리 황금 배짱님 다리는 아직도 20살 청춘이에요. 100만 불짜리 다리. 다리 모델 제안을 몇 번 받았습니다. 어머. 그리고 나한테 제가 되게 있어. 좋아하는 스니커즈 신고 있으면 힘심할 때보다 너무 제가 엄청 제 와이프 다리를 제가 놀리거든요. 제 와이프 다리가 다 약간 가질 수는 없잖아요. 통성가젤처럼 이렇게 좀 흰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늘 들을 얼굴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상관없어. 맞아요. 우리 하연 씨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럼. 같이 아주 보는 차이죠. 욕심쟁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신발을 신고 오셔서 여보 저기 그거야 했는데 저한테 딱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황금배짱 다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막 장난을 쳤더니 눈만 쓰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저거는 진짜 원래 자기 다리야 했는데 맞아 애청자분들 또 오셔서 깜짝 놀라실까봐 저희 황금배짱님은 두 아이만 튜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두 나머지 다 아이는 오리지널임을 두 레그는 안 건드렸습니다. 네, 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내일부터 또 너무 많은 방문을 하시게 생겼네요. 저는 오늘 인사말을 패러디를 했어요. 우리 안내 문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폭염 때문에 안내 문자 왔었잖아요. 그 패러디가 띠리링 행복 안내 문자예요. 왜냐면 이제 월전식 문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부터 월전식 행복 확산복. 확산주의보입니다. 네. 아이디어 좋다. 부동산 알짜 정보와 부동산 리얼 스토리 육회 토크의 상쾌함에 빠져보시겠습니다. 끝에가 좀 이상하다. 좋아. 칭찬해. 다리도 떼워. 어쨌든 월전식에 100만 불짜리 다리를 소유하는 회차입니다. 지난주 이 폭염 문자랑 지금 비랑 계속 이게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동남아스러워졌다고 맨날 놀리긴 하는데 너무 동남아스러워. 그러니까 조금 저희 다들 요즘에 저 빌라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창문도 조금 이게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오더라고 비바람이. 왜냐면 대부분 비 오면 아싸 이때다가 창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창도 좀 관리 좀 하시고 우리 신은영 선생님이 겪고 계신 지붕 고통도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 앞에 이제 물 들어오거나 물 넘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월제 애청자분들 조심조심. 근데 이게 또 자기가 조심하고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지 그냥 뭐 되겠거니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조심조심 하시기 바래요. 폭염지보 관련해서 한번 드렸어요. 자, 오늘 주제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이건데 우리 불꺼지나 봐. 619 대책 정말 폭망인가요? 폭망은 아니고. 폭망은 아니다. 이게 폭락을 하면 폭망. 대책 자체가 폭망이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좀 대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계속 추경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출이 지금 60%로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7월부터 주는 거죠? 네네, 약간의 망설임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추경 매수 중인 거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신 분들이 꾸준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추경 매수 중에 지역이 선별돼. 여사님 이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게 그래, 이쪽으로 해야 돼. 몰라요? 사냥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샤네 형님은 길쭉길쭉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장의 흐름을 잠깐 동안 주춤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더 막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시간이 달라. 아마추어 같이 자꾸 나 보지 말고. 너무 우리 떼빠 PD가 항상 여기에 오늘 있었잖아요. 이렇게 선을 난 이쪽으로 떼빠 PD 해주겠다니. 얼굴을 봐야지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아이 컨택 해야 돼. 나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떼빵 PD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익숙지가 않고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발이 지금 잠깐 동안은 통했지만 그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오히려 강남 쪽이 더 활활 대책 이후 대책 전 가격으로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 과장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자들이 표현을 자꾸 틀어서 상승률이 꺾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6.19 대책 나오고 나서도 주 단위로 봤을 때 그냥 뭐 마이너스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사가 뭐 마이너스 됐다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안 나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올라서 그리고 요즘에 뭐 오피스텔은 거기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385대 1 막 이렇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제가 번뜩 또 그 생각을 했죠. 네.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사는 것처럼 세금을 한번 와장창 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하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놔두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4.7% 오피스텔. 오피스텔 더 비싸요? 네. 원래 근린 상가 자체가 그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보통 우리 오피스텔 그 분양 청약 들어가면 안 됐을 때 한 며칠 만에 돌려주죠? 왜냐면 그 자금 유용하는 것도 은행들이 굉장히 쏠쏠해요. 왜냐면 100만 원씩 청약이 들어가는데 다음날 바로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 일주일만 그것도 유용할 수 있는 자리 거기에서 이자율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꽤 낮다가 네, 막 385대 1이면 얼마나 많은 분양 청약자들이 몰리겠어요. 100만 원씩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강남발로 해서 가격이 폭등을 한 게 강북으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먹히느냐? 지금 강남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지금 2017년도가 거의 2만 세대예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약. 그러니까 이 15,000 가구가 어디로 가냐고. 그리고 이제 공급도 강남은 안 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은 이제 더 이상은 없고 빌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그럼 이제 이주가 있으면 입주 때 이제 뭐 폭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급이 다 못 채우는 거예요. 이주가 계속 순차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대기 수요가 계속. 네, 이주 수요는 다른 거는 계속 나오니까. 투자 수요는 규제를 막 너무 많이 하면 못 해요. 대출도 규제하고 이러면 못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가수요잖아. 투기 수요는. 그런데 이건 이주 수요는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꼭 반드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이 하나 살 곳이 있는데 그냥 아이고 여분으로 하는 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주 수요는 내가 이주를 하면 반드시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꼭 필요 불가결한 그거예요. 근데 필수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우리처럼 이제 전문가들이나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주나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더 올라갈까봐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집값이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까봐 더 못 사는 요인이 그게 근데 이제 네, 심리적인 거는 다 끝났지.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요 타이밍에서 우리 찬이아 부님은 네. 저희처럼 계속 시간상을 예의주시하지 않는데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게 일반인의 없어요. 시선. 네, 일반인의 시선. 이번 대책에 관해서 6.19 대책 이후에 네. 지금 이제 한 달쯤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기사나 뉴스로 근데 접했을 우리 때 찬이아 부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전십에 방문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이셔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아시는데 그쵸, 많이 그죠? 아시죠. 네, 어느 정도는 아시죠? 일반인으로서 볼 네네. 때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떤 느낌이 같이 이제 위축될 것 같다, 뭐 아마 이런 게 조금, 예. 개인적인 생각. 질문을 그만해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에 실제로 아파트도 매수하고 전세 월세를 놓기도 하고 실제로 매수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이 좋았잖아요. 지방도 좋았고 서울도 좋았고 수도권도 좋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수도권 강남뿐만 아니라 어딜 사도 다 좋았어요. 다 올랐거든요. 웬만하면 전국이 빨간불? 네, 거의 다 올랐어요.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죠. 먼저 뭐 경상도 오르고 그다음 뭐 전라도 오르고 그다음 뭐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표가 그러니까 오른다 할 때도 네. 진짜 사고 싶으셨어요? 네, 실제로 사고 싶었고 실제로 샀었고 그게 장이 좀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5년 이상 다 사이클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신혼부부처럼 뭐 제 친구 이번에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거든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 한 채는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는 사지만 두 번째 채수부터는 조금 무서운 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월전십을 방문해서 전문가님들과 상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추천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해서 사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게 또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희가 방송에서 앞에 지역을 띄고 얘기하는 모든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 지역만 얘기하기 때문에 방송을 자꾸 이렇게 듣다 집중해서 안 듣고 이거 사도 된대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지역도 사도 되나 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서울 내 다른 지역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조금 포항 바른 청년님이 천희아부님 귀여우시다고.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귀여우세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천희아부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월전시 그러니까 시즌 1 때 아셔서 이제 조금 몸 치료하시는 시즌 2에 오셨는데 이미 익산에 많은 집을 부동산 이 재테크 활동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젊으신 나이에 굉장히 잘하고 계셨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질문 받습니다. 익산 그러니까 저희가 익산을 가보진 않았으니까 익산에 이렇게 미리 해주신 매물이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진 했던 매물인지 아니면 그냥 다달이 임대 수익이 가능해서 이게 다 계산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거에 좀 더 치중해서 결정했었는지. 이거 마이크 잡아갖고 길게 얘기해야겠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몇 주째 저번 주에도 저희가 일부러 좀 기분을 띄우고자 재밌는 방송을 했지만 좋은 얘기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그걸 자꾸 전달하는 것도 좀 그랬으니까 우리 어쨌든 찬이 아부님만의 노하우로 견뎌온 월드컵을 만나기 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노하우를 살짝 하시면 또 옆에서 몇 개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찝어주시면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는 플러스 따따블의 수업이 효과가 되지 않을까. 네. 참고로 제 개인 소개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물량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성함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실수. 성함 안 되구나. 저는 현재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혼 6년차 6살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잠깐만요. 결혼 6년차인데 어떻게 6살 아이가 있죠? 태어나면서 우리나라는 한 살을 먹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는데, 금방 익산, 전주 이쪽을 여쭤보시니까 실제로 보면 저희 같이 일반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자산, 부모님에게 받은 자산이 없는 저희 같은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솔직히 집을 살 돈이 없어요. 집을 한 채 예를 들어볼게요. 저 익산에 지금 현재 32평 새 아파트를 예를 들어 이편한 세상이랄지 프로지오 같은 새 아파트 브랜드 있는 새 아파트. 브랜드 있는 새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32평이 현재 이제 분양할 때 6년 전 분양가는 한 2억 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2억 한 7천, 8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지역 완전 매매 2억 7, 8천.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익산에 내가 새 아파트 32평 들어가고 싶다. 그럼 2억 7천에서 8천 정도면 매매가 가능하세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것도 저희 같은 일반 신혼부부는 어려워요. 월급 밝히긴 힘들지만 얼마를 받아서 한 달에 저축 많이 해봐야 2, 300. 많이 해봐야. 진짜 한 명과 그냥 모으는 네. 뭐 맥스로 300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3,500, 4천이 채 안 되거든요. 10년을 모아봐야 4억인데 그래봐야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살 때는 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 당시 때는 아마 제 기억에 60% 됐던 것 같아요. 60% 대출. 아파트 구매하실 때? 네, 아파트 구매할 때 60% 풀로 대출 받아 샀고 이제 그거 하나로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전주 익산 분산을 제외하고 뭐 인천, 일산 등등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주 익산 분산만 예를 들자면 거기만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익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공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추가로 지어진 게? 네, 공급이 빵이었어요. 이게 뭐 빌라 이런 건 있었겠지만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0이었어요. 0. 아예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향후 3년에서 4년 사이도 300에서 400세대 이상의 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을 수 있는 부지조차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익산이 이제 30만 도시거든요. 근데 전주 바로 인근에 있고 실제로 전주는 물량이 많이 있고요. 현재. 아, 전주랑 익산이랑 가격차가 좀 나나요, 아파트? 그렇죠. 한 32평 기준에서 전주에서 제일 요즘에 핫한 데가 혁신도시 쪽인데 그쪽이 3억 1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4, 5천 정도? 예, 한 4천 정도 현재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익산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익산에 투자한 이유는 향후 3년에서 4년간 전혀 공급 물량이 전무하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한 3천 정도 이상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계속 보합이다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익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었습니다. 분석을 다 하셨네요. 나름대로 분석하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내 능력의 지수가 있고,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은 거는 말 그대로 내 소득에 비해서 주택이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내가 소득이 높다든가 아니면 대출 금리가 낮을 때는 주택을 구입하기 쉬운 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대출이 규제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반 그 서민들은. 그래서 주택 구입 능력 그 능력 지수를 볼 때하고 부담 지수를 볼 때하고가 부담 지수는 중산층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수치가 있기는 한데 그게 우리들이 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제 계속 시장에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대출 금리가 0.2%, 0.3%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약간씩 금리부터 계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담 지수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다음 달 생활분에서 네. 이분을 포기해야만 이자를 낼 수 그렇죠. 있어요. 이제 한 번에 매식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능력 지수가 그 높을 때는 일단 금리가 낮다든가 이럴 때는 이 정도면 내가 뭐 낼 수 있지만 이참에 뭐 집 한번 사볼까?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요. 그럴 때가 또 능력 지수가 높은 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은 그래도 부담 지수가 좀 높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택 이제 부담 지수는 일단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고 있느냐잖아요. 네. 서울은 그 주택 부담 지수가 108이에요. 100 기준으로? 네. 네. 그 100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미 100이 넘어갔고 그만큼 부담스럽죠.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서울 같은 강남 같은 지금 32평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전주는 3억 초반이고. 잠깐만요. 몇 년도였죠? 익산에서 사실 때? 제가 처음 매매할 때? 지금부터 6년 전이니까. 6년 전에 그 익산 걸 사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럼 우리는 얼마였어요? 6년 전에 여기 예를 들어 강배동이다. 지금 이제 6년 전이 몇 년도예요? 11년. 2011년, 2011년도잖아요. 네.
2011년도도 10억이 넘었죠. 이 반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반포는? 방배동에서 방배동도 크지 않은데도 찌끄만데도 한 6억 5천? 6억 이제 5천. 그게 인테리어가 좀 딸랑 2성짜리가 아, 우리 많은 거, 네, 동땅 있고 아파트 이렇게 다 딸랑 있어요. 그리고 2성짜리 세대수가 400세대 이상은 거의 이제 7억 후반대에서 8억 중반에 되었어요. 그러면 중반. 그거는 얼마큼 올랐어요? 그거 지금 12억 5천. 12억 5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찬유아부님이 만약에 3천에 몇 천이 오른 거죠. 네, 최근. 그렇죠. 네.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던 거야. 그쵸. 잠자고 있었지. 거의 이렇게 보합, 그러니까 약보합. 그러면 그때 사실 때 시점에서 전세 금액은 얼마였어요? 2억에 살 때? 전세 아마 금액은 1억 1억 2삼천? 네, 2, 3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뭐 매매가가 6억 5천일 때 우리가 전세가 거의 4억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세입자, 전세 세입자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때 오늘 당시에 엄청 커. 찬혜아부님이 투자금액은 천상 비슷해요. 대출하려고 네. 했던 금액하고 네. 갖고 있었던 자산을 합하면 예. 여기 방배동에 살 수 비슷한 있어요. 걸 살 수 전세 있었던 끼고. 거죠. 그랬으면 돈이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 단위가 이제 0이 네. 하나 왔다 갔다 해요. 예. 앞자리가 막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영이. 댓글에 월세 꿈나무님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2017년, 2018년 선대인이 집값 폭락한다고 해서 집을 사는 걸 포기하신 분이 많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지역별로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는 강남의 재건축이 강남 전체가 다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강남은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강남을 벗어난 서울에서도 재건축과 무관한 지역들은 흔들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아니면 거래가 좀 뜸하다라고 하면 집값이 보합이나 그냥 그대로 안정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뭉뚱그려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오르면 그냥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똑같아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뭐 그 회사가 뭐 투자해서 성공하고 뭐 새로운 판로가 생겼다 이럴 때 사는 거지. 갑자기 우리가 주식이 괜찮다니까 사볼까? 내 금액에 싼 거 살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런 거 처음에 많이 실수하거든요. 100원짜리 주식 막 10만 주씩 사. 와우 1000만원. 근데 걔 10원 되면 완전 말짱 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조금 먹어진다든지.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은 주식보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꺼내시는데 결국에 성공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그 주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구한 것처럼 우리는 지역, 그 건물 꼭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경매를 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물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 가서 내가 일주일 정도로 앉아있어 보질 않는데요. 근데 진짜 경매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근처 카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돌면서 이 매물이 괜찮은 건지 나 말고 남들 얘기를 수집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신문에서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은 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거니까 좀 주의해서 강남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주택 부담 지수도 전국은 59.6% 정도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평균은 그래. 근데 각 도별로도 다 달라요. 서울이 108이잖아요. 제주가 이제 80%가 넘고, 그다음에 부산이 높고 네, 그래요. 경기도 전국- 부산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중국 때문에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데가 제주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가격도 안 나간 데였거든 제주도가. 근데 좀 이제 떨어졌나요? 제주도는? 지금 이제 떨어졌죠. 왜냐면 보합이야, 보합. 중국에서 떨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땅 이제 아파트는 그래요. 아파트는 없어 그렇게. 근데 중국에서 이제 호텔이니 뭐니 지어대니라고 땅값을 그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대지 네. 자체의 가치가 근데 많고. 이제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을 이제 저기 유입하려고 제주도 자체에서 이민 그 영주권을 뭐 5억을 받으면 맞아. 영주권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 사드 때문에 이제 안 오고 하니까 지금은 텅텅 빈 또 호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반 가격에 나오는 호텔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 오늘은 처음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사드 때문에 국민성 때문에 물론 뭐 그 불매운동 이런 것도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공항 자체에 단체 출국 그 창구를 닫아버렸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개인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데 여행을 못 가는 국가 거야. 차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크루즈도 멈추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면 중국은 한국에서 서지 마. 정확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좀 나름대로 강대국이라는 지투라 해서 나름대로가 아니고 세계 자, 1위를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1위가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사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기네들이 자 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성공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아예 다 군관 다 합세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데 알아서 대표의 그러니까 주석의 마인드를 읽고 중국 이것이구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이미 일본하고 몇 년 전부터 영토 분쟁이 있을 때요. 일본 물건을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하고 분유가 동일하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쳤으니 또 제3 어느 나라에서만 또 팔로우를 뚫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도 그런 국민성이 꽤 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치는 힘이 사실 좋은 국민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기준으로는 좋은 거죠. 자국 기준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큰 나라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G2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근데 이제 없어요. 외부에서 보기에 국민성이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16억인데 그 중에 반만 안 써도 어마무시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물량으로 인해 전술로 거기는 제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인구수. 제가 이게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들은 건데 중국의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고서 같은 데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쁘다 이게 오밀조밀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와우 이렇게 크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본 게 다른 거야. 근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시 정책도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쁜 거지 거기는 공산당이 대표니까 공산당이 관리하는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되게 뛰어난 애한테 중국 스케일이에요. 한 도시를 야 문화도시 해봐. 그러면 그 도시 전체가 문화도시만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문화도시가 한 4, 5년 전에 한창 붐이 불었는데 그 수석 있잖아요. 돌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 있어요. 막 이상한 애기들 약간 괴물 같은 얼굴? 찝새끼도 가끔 그런 그림 그리죠. 그런 얼굴 하는데 그게 막 120억, 130억 팔려서 엄청난 도시가 있는데 가보면 땅촌이에요. 근데 그거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도시만이고 테스트하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야 일본 물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의 파급력이랑 그 국민성을 떠나서 일단 그 관료들이 진행하는 플랜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공안이라는 파워가 엄청 센 게요. 한번 놀란 게 저희 세월호 때 정부는 건지자 이 유족들은 안 된다 그래갖고 벌써 그 바닷속에 몇 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도 유람선이 출발했어요. 공안이 그냥 건져 그 다음에 건졌잖아요. 유족들이 말이 통하질 않아. 그 사람들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거에 있어서 어차피 뭐 추가적인 수익이나 이런 걸 줄 리가 없고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만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거의 독재 정치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규모가 워낙 크잖아. 땅이 넓다 보니까 규모가 크니까 규모의 경제면에서 G2가 된 것이지. 맞아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정말 또 열악해요. 제가 이런 말씀이 정확해요. 규모의 경제. 거기 농촌은 진짜 아직도 1950년대 80년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별볼일 없잖아요. 땅도 조그맣고 뭐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막 억지로 세금운동이 뭐니 이렇게 시켜서 거의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막 경부고속도로로 뚫고 막 짧다고 하지만 또 길잖아요. 나름대로. 그거를 고속도로 하나를 통해서
이제 단축시키고 물류도 단축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빨리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얘네들 또 빨리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던 이유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면 그냥 딱 법이 딱 재건축을 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기간을 정하고 어떻게 하고 좀 이상한 기간을 주고 하잖아요. 거긴 없어. 바로 나가. 일단 그냥 만약에 엄청 짧은 줘 내일 나가 하잖아. 네. 안 나가면 짐부따기 해서 그냥 바로 밖에 내려놨었어요. 법이고 뭐고 없네요. 네. 그게 아니 그게 법이에요. 그게 초창기 때 하는 거야. 그래서 빨라졌어. 원래 중국을 만만디라 하잖아요. 느리고 느려서 만만디라고 하는데 아니야. 오히려 1년 전에는 없었던 게 금방 어마어마한 걔네들 스케일이 커서 빌딩을 줘도 막 버스 타고 가야 돼. 저 역 끝까지 가려면 그 정도로 큰 거를 1년 만에 지어내. 오히려 일본 같은 데가 1년 있다가도 아직도 1층밖에 안 올라가는 스타일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이미 이제 또 거의 집주가 됐잖아요. 이제 이미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보따리 딱 했어. 근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제 사회 자본주의가 된 거야. 그죠? 사회 자본주의가. 예. 그러니까 통합경제지. 또 어때? 민주주의에 또 그 원칙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을 받아야 민주주의를 표방한 자본의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들의 논리. 이게 또 여기서 이게 안 된다면 맘대로 또 이제는 못하는 못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져가지고 개인. 그 중국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사실 지금보다 10배 이상 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친중은 아닌데 그 중국의 소수민족이 53개인가 그런 거 5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택한 노선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독립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부가 재분배돼가는 과정이라 피를 빨리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사실 지금 그렇게 무기 막 뒤로 받고 막 하면서 막 총 쏘고 티베트 독립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북경이랑 그리고 좀 이렇게 신젠인가? 그 밑에 공업도시들 있잖아요. 그 도시들이 다른 사람보다 10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절대 같은 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그래. 돈이 있고 그러면 옆 동네랑 우리 동네랑 다른 동네 되는 것처럼 북경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보다 아직도 한 10배 이상 힘을 갖고 있는 게 원래 홍콩에서 돈 벌어서 자본을 축적한 애들. 걔들은 중국에서 거의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욕심과 돈을 벌 수 있게 소수민족들이 밀어줘야 독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돈이 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그 피 같은 돈 모은 부자들이 절대 용납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몽골초원 쪽은 개발을 안 해요. 거기 다 그냥 버린 동네 같이 아직도 40년, 50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멀어져 간대. 오늘 월드시 월드 애청자님이 제대로 된 역시 저희는 제대로 되신 분들은 애청자님들이죠. 네. 노래 한 곡. 아닙니다. 오늘 주목만 감정이 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점점 멀어졌나? 점점 멀어져. 오늘 주제처럼 가고 있네요. 제대로 가고 있는 주택 구입이 점점 그래서 멀어져요. 조금 더 제정신을 차려보면 8월에는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서 대출을 손 봐라라고 이제 우리 무님께서 달님께서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출 규제나 각종 규제 때문에. 그래서 지방은 이미 꺾였고, 지금 강남 재건축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에 있는 재력가들은 DTI LTV를 10%씩 낮춘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그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한다고 했었던 그 대출. 걔네가 HUG인가? 네, HUG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데 그때도 강남 재력가들은 사실은 중도금 그냥 현금으로 하면 된다. 이래서 약발이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남 재건축에 있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이 계속 금액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곳을 사람들이 공략하지 않아요. 그런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또 6.19 대책 발표했을 때도 이 분양 시장 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뭐 외곽까지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뭐 중심에 있는 뭐 마지막 분양 물량을 공략하자 해서 분양 시장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 재건축도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경쟁력이 사실은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1순위 제가 오늘 1순위 청약저축 자격 보면 연소득 6천만 원 미만 부부 합산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집에 하나도 없던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돈이 있어요. 10억 넘는 아파트를 공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재활님 마이크 네. 얼굴 다 가리신답니다. 우리 찬이 오늘따라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마이크가 다 안전무장하고 계신 건지. 네네 얼굴 좀 얼굴 보여주세요. 좀 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찬이 아버님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참 이 정책 자체가 어떤 지역을 이제 우량한 지역에 너도나도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일반 서민들한테 아무런 그런 대책을 많이 이제 써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 오히려 좀 가진 분들한테 좀 더 몰아주는 유리한 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놔둘 수는 네, 없어요. 뭔가 해야죠.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여사 말 맞다나 무엇을 해도 강남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팔 의사가 없어요. 네. 강남에 그냥 하는 거야. 투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괜히 오르는 거야. 그러는 거지. 예, 그리고 다른 그걸 안 사람들이 팔아. 안 팔고 나는 상관이 없어. 오르는 그러니까 말도 자꾸 관심도 없어. 솔직히 공급이 자꾸 거기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또 마침 올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이제 오르니까 하는 거잖아. 투기 세력들이 몰려드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몇 달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강남에 현금 10억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5만 명이 넘는다고. 근데 지금 그 5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주하는 수요가 2만 명이야. 근데 입주할 거는 딱 5천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이란 다른 이유 다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애청자분들한테 이제 순수하게 정보 제공을 해서 강남으로 이제 입성을 해드리고 싶잖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블루칩이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면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은 우리도 떨어졌으면 해. 떨어졌으면 하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하지. 아니 우리 애청자분들 방배 강남 재건축 많이 투자해드렸잖아요. 우리 재건축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포하고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고 우리는 시세 말고 시세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26평은 1억 차이고 34평은 1억 6천 차이잖아요. 네. 그 일반 분양가보다 싸니까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떨어져도 돼. 거기 우리 거는 이제 말고도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져서 그러는 거고 반포나 잠원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떨어져야 돼. 너무 비싸죠.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인가 이제 우리 34평이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가 서초? 네, 거기 반포 27억. 예, 그게 처음에 23억 신차를 팔렸는데 한강뷰 27억에 그니까 한이 그때 그쪽이 미쳤다고 했는데 27억에 팔렸다니 말이 되냐고. 맞아요. 그 기사 보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떨어져야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저번 주에 가열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많이 얘기는요. 1990년대 초반에 돼서 아파트가 10억이 이게 말이 돼? 미친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현실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돼요. 선진국들을. 그래서 선진국들의 그 중심 도시의 아파트나 그냥 일반 그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10분의 1 토막이기 20분의 1 토막이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럼 과연 나라별로 다 똑같아. 그래? 중국을 비교해도 되고 홍콩은 너무 비싸니까 말고. 홍콩은 우리 기준으로 서민이 없어. 우리 기준으로 서민이 없어. 거기. 일본의 이제 도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자라든지 로봉기라든지 네. 긴자 저번 주 기사 난 거 보셨어요? 네. 이틀 전에 기사 난 거? 1제곱미터에 네. 4억. 그렇다니까 거기. 와. 1평이 아니에요. 우리 안 1제곱미터에 4억. 그래서 그럼 12억이야? 12억. 우리나라 강남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김자는. 근데 그러니까. 평당 12억은 아닌데? 1제곱미터에?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1제곱미터 한 평당 12억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맞아요. 어? 이거 기사 보고 제가 명동골이네, 명동. 깜짝 아니 거기가 긴자가 명동이잖아요. 가봤잖아. 네. 우리가 또 일부러 특별히 한국 막 또 조사하러 갔어요 인천에. 여행 경 명동이 평당 지금 얼마인데요? 거기 그 지금 롯데백화점 맞은편 한국전력 땅 있어요. 그게 10년 전에 1억이었거든? 지금 15억. 아, 지금은 명동에 더 페이스샵. 그래, 거기가 제일 비싼. 거기가 한테? 우리 아, 근데 지금 평당 10억 안 넘을걸? 우리 찬이 아버님 입산 가셔야 되는데 아, 맞아. 찬이 아버님이 작년에 오시자마자 우리 방배 13개월 하는데 찬이 아버님한테 계약하기 전에 내려오지 말라고 네. 밤 11시까지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우리 13개월을 또 습득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찬이 어머님이 아니 이렇게 늦었는데 이제 오늘은 가셔갖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거 저기 연락 오면 계약금 쏘셔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찬이 아버님이 계약하기 전에 내려오지 말래요 그러셨거든요. 찬이 어머니 칭찬합니다. 네. 추억을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게 바야흐로 시간은 한 1년쯤 전인가요? 네. 한 1년쯤 전. 거짓. 네, 거짓 1년쯤 전.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조금 아파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운명이다. 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디스크 수술 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 침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다가 책도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팟빵을 알게 됐는데 그러다 월전십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전십을 딱 일부를 딱 듣고 이거다. 제가 또 그 감이 촉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때 아마 한 10회에서 한 12, 3회 정도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한 이틀에 걸쳐서 아마 다 들은 것 같아요. 조금 누워 계시는 시간이 지루하시지 않으셨죠? 네, 맞아요. 예, 이어폰을 꽂고 너무 이렇게. 시끄러웠죠? 네. 그래야 시간이 가요. 초반에는 더 막 3,000%막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방에는 많이 투자를 했지만, 네, 강남에는 투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잘 몰랐고, 돈이 너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우리 미생 같은 우리 일반인들은 뭐 단돈 한 4, 5천 정도를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1억 단위로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는 감히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에 투자할 거랑은 상상도 못한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그 팟빵을 들었는데 그때 몇 회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으로 강남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뭐 500만 원. 500이었나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찬이 어머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찬이 어머 서울로 출동, 방배동 출동 지령을 내리면서 가서 딱 붙어가지고 계약서 쓰고 내려와야 된다고. 근데 찬이 어머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원피스 아니 입었던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가씨인 줄 알았어. 그래서 찬이 어머니라는 그 단어랑 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뭐 예뻤어. 애칭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학생 같으셨어요. 결혼하려고? 찬이 어머 커피 한 잔 사야겠는데요? 기프티콘으로 부탁해요. 자, 근데 아쉽게도 지금 찬이 아버님이 내려가는 차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 매일같이 그랬어. 우리 또 사랑스러운 찬이 어머가 우리 찬이가 보고 싶어서. 네. 초롱초롱.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네. 제가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13구역을 강남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이 팟빵인가요? 네, 이걸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강남에 이거 어떻게 하지? 내 단돈 얼마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못 먹는 강 찔러나 본다고 일단 와서 이야기해보고 내 자산 상황 다 오픈하고 어찌어찌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여기 앞에 계시는 아주 예쁘신 미녀 삼총사 분들께서 칭찬해. 넘치는 자기에 아마 제대로
그대로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각 애청자분들만에 맞춰가지고 네. 아마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추천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이가 처음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 찬이가 동영상 자꾸 아빠를 나오라 그러는데요. 아빠 나왔다. 괜찮아, 아빠 금방 갈게요. 사랑해. I love you. 저희가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네네. 네, 원래 이제 또 너무 기차 신선한데. 저희가 기차로 붙잡아둘 수는 너무 없어서 신선했는데 좋았는데 네. 아쉽다. 실제로 우리 오늘 너무 아쉬워요. 갑자기 오게 돼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1박 2일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올라왔는데 우리 또 PD님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이렇게 섰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아유, 다음에는 좀 더 아쉽지만. 편한 복장으로 알겠습니다. 용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뺏어오세요. 네, 네. 네. 오늘은 이모를 기억하면서 네. 오늘 그 찬이 아붕은 여기서 그만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디오스! 고생하셨어요. 네네. 자, 찬이 아버님은 이제 지금 SRT를 타러 가실 겁니다. 이쪽으로 좀 당겨봐. 그냥요. 그냥 허세용. 네, 뒷자리. 쪼매밖에 안 하면서. 그리고 하나밖에 안 이제 남았어 벌써? 저희가 오늘 애청자님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네. 이제 찬이 아붕님도 이제 정말 이 근처 분도 아니에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저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찬이 네. 어머님을 파견 보내 이제 계약을 처음 하셨잖아요. 특사. 그쵸? 특사를 특사. 보낸 거야. 그러니까 좀 어. 대단한 게 네. 그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이 바위를 뚫는 게 힘이 아니라 횟수라고, 두드리는 횟수라고. 우리 찬이 아붕하고 찬이 아붕하고 어묵이 이제 찬이 아붕은 못 오는 거야, 병원에 있으니까. 그리고 허리가 진짜 많이 아프셨어요. 네,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어서 못 오고 찬이 어묵을 보내면서 절대 계약하기 전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대단하신 게 응. 일산에서 그 정도 감각으로 투자를 하실 정도면 이 몇 개 듣고 네. 느낌이 확 오셨을 거예요. 일단 저기서도 느낌이 가능하다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6년 동안에 3천 벌면 많이 번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6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있는 곳이 익산이니까 그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안 한 거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알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필이 팍 온 거야. 본인이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촉이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왔는데 일단은 아니 이제 없는데 안 안골랑 가. 촉이야. 안 가. 그래서 좀 버티면 뭔가 나올 거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찬이 아붕이 그걸 알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계약할 때까지. 되게 걱정됐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좀 지원드려야 되는 대학생 같은데 안 들고 있다 그러는데 열심히 내려갔지? 그날 거의 11시 거의 뭐 막차네, 10시 다 막차. 돼서 가서 10시 넘어서 계약하셨으니까 기어이 하고 간 거예요. 예. 진짜 그 정도의 네. 끈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3천 정도를 했던 수익이 지금은 뭐 10배가 뭐야. 네, 그래서 그런 어떠냐면 수익을 날 만한 자격이 충분하세요. 네. 근데 없어도 뭔가를 해야 돼. 안 가니까 뭔가를 그치. 해줘야 되잖아. 네. 그냥 막 온 동네 다 기필코 뒤져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안 가니까. 예. 그래서 참 그렇게 끈기 있게 우리 그렇게 하고 애청자분들 있어요. 진짜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찬이형님 네. 가서 모 씨한테서 엉덩이 부비고 계신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드리면 네. 문이 열리죠. 네.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디어 참, 네. 저번 주에, 짜잔. 이번 주이구나, 참. 네. 등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 왔잖아요. 네. 아프리카만 우리가 하루에 우리 PD가, 같은 신세 PD가 네. 아프리카만 빼고 다 왔다고 했잖아. 네. 아프리카에서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오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네. 심지어 재건축 입성하셨어요. 네. 아니 또 오시는 그런 게 날 또 다- 그게 나왔어. 네. 13구역이 아니다. 러시아다. 아니, 아니 아프리카에서도 오셨고 러시아에서도 오셨는데 오셨고 러시아에서 입성하신 분은 러시아에서 그날 예. 에프레는 또 막 그냥 바쁜데 한꺼번에 오셔서 글로벌하게. 네. 그 러시아에서도 오셨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오셨는데 네. 아프리카에 오신 분은 일단 이제 휴가를 내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혼자 오신 거야. 이제 남편하고 같이 맞아요. 이제 오겠다고. 아,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미안한 거야. 아니 좀 욕심내셔도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니면 누군가가 해. 우리 찬영우 마냥 다소곳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절대 안 가고. 근데 그걸 뭐하러 미안해 해가지고 가냐고. 갔어요? 아니지, 아, 일단 그거는 남편하고 같이 와야 오겠다고. 다시 되니까. 오시기로. 그래서 이제 일단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왜냐면 상해에서 오신 분이 8시간 있었으니까, 아프리카는 더 멀잖아. 그리고